청취자께서 공유해 주신 자료인데요. 건강한 노년을 위한 지혜로운 안내서. 이걸 바탕으로 오늘은 헬스 에이징에 대해 좀 깊이 들어가 볼까 합니다. 요즘 안티에이징 얘기는 많이 하는데 단순히 젊어 보이는 걸 넘어서 어떻게 건강하고 활기차게 나이 들 수 있을까? 이 안내서에서 그 답을 좀 찾아보죠. 네, 좋은 주제입니다. 우선 그 용어부터 좀 정리해야 할 것 같아요. 안내서에서도 안티에이징이랑 헬스 에이징을 딱 구분하더라고요. 맞아요. 안티에이징은 아무래도 좀 외모나 노화 속도를 늦추는 거, 여기에 집중한다면 헬스에이징은 훨씬 넓은 개념이죠. 신체, 정신, 사회적 건강 다 포함해서요. 그렇죠. 삶의 질 자체를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추는 거죠. 이 안내서가 좋은 게 노화를 막 싸워야 할 적 이렇게 보기보다는 자연스러운 과정으로 받아들이는 거죠. 그러면서 그 과정에서 건강 수명을 어떻게 늘릴까? 여기에 집중합니다. 아, 건강 수명. 네. 그냥 오래 사는 게 아니라 건강하게 활동할 수 있는 기간. 그게 핵심이죠. 맞아요. 그 건강 수명이 정말 중요한 포인트 같아요. 안내서에 인용된 통계가 있었는데 2021년 기준이었죠. 네네. 한국인 기대 수명이 한 83.6세 정도인데 건강 수명은 73.1세래요. 10년 넘게 차이가 나네요. 네.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10년 이상을 질병이나 부상 때문에 좀 아픈 상태로 보낼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. 생각보다 이 갭이 크더라고요. 그렇죠. 그 기간을 줄이는 게 중요합니다. 왜냐면 그 시간 동안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, 독립적으로 생활하고, 그래야 삶의 만족도가 올라가니까요. 그렇죠. 그럼 이 건강 수명을 늘리려면 뭘 해야 할까? 안내서에서 제시하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좀 볼까요? 네. 이 안내서가 강조하는 건 거창한 계획 이런 것보다는요. 일상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작은 습관들, 거기에 주목하고 있어요. 5가지 핵심 습관을 이야기하죠. 균형 잡힌 영양, 꾸준한 신체 활동, 충분한 수면, 그리고 긍정적인 마음이랑 사회적 연결, 마지막으로 정기검진. 네, 다 중요한 것들이죠. 근데 그냥 나열만 한 게 아니라 각 습관의 질이나 이게 서로 어떻게 연결되는지 이걸 강조하는 게 인상 깊었어요. 예를 들면 신체 활동 같은 경우 그냥 헬스장 가서 몇 시간 운동한다 이게 다가 아니라 그렇죠. 계단 이용하는 것처럼 일상에서 그냥 움직임을 늘리는 거. 그리고 중요한 게 즐길 수 있는 활동을 찾아라. 이거였어요. 맞습니다. 즐거움이 있어야 꾸준히 할 수 있으니까요. 안내서에서도 그 점을 강조해요. 예를 들어서 지역사회의 정원 가꾸기 프로그램 같은 거 있잖아요. 아, 네네. 거기 참여한 분들 보니까 신체 활동량 늘어난 건 당연하고 사람들 만나고 교류하면서 외로움까지 확 줄었다는 거예요. 아, 정말 좋은 예시네요. 신체, 정신, 사회 건강이 다 연결된다는 걸 딱 보여주는. 바로 그거죠. 영양 부분도 좀 흥미로웠어요. 단순히 적게 먹어라가 아니라 뭘 먹느냐, 그러니까 영양 밀도를 따져야 한다고요. 네. 특히 노년기에 부족하기 쉬운 영양소들이 있잖아요. 비타민 B10이라던가 오메가3 같은 거. 이런 게 인지기능 유지에 얼마나 중요한지 안내서에서 구체적인 연구 결과까지 들면서 설명하더라고요. 그냥 막연히 좋다는 게 아니라 근거를 딱 제시해 주니까 더 와닿는 것 같아요. 수면도 마찬가지고요. 그렇죠. 수면. 하루 7에서 8시간 규칙적으로 자는 걸 권장하는데요. 이게 그냥 쉬는 게 아니라는 거죠. 아, 그냥 피로 회복만 하는 게 아니다. 네. 자는 동안 뇌 속 노폐물, 예를 들어 그 알츠하이머랑 관련이 있다는 베타 아밀로이드 단백질 같은 거 있잖아요. 네. 그런 것들이 청소되는 아주 중요한 과정이 일어난대요. 와, 잠이 진짜 중요하네요. 단순 휴식이 아니라 뇌 건강 유지에 필수적인 거군요. 그렇죠. 스트레스 관리나 감정 조절에도 당연히 영향 미치고요. 그리고 사회적 연결, 이것도 정말 강조했죠. 빼놓을 수 없죠. 외로움이나 사회적 고립감, 이게 건강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심지어 흡연만큼이나 클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인용했더라고요. 흡연만큼이요. 와. 네. 그래서 가족, 친구 관계는 물론이고 취미 활동이나 봉사 활동하면서 새로운 관계 맺는 걸 적극 권장하고 있죠. 청취자께서 이 안내서에 주목하신 이유도 이런 다각적인 접근 방식 때문이 아닐까 싶어요. 어느 한 가지만 강조하는 게 아니라 전체를 보니까요. 맞습니다. 그리고 이 5가지 핵심 습관 말고도요. 안내서에서는 또 평생 학습의 중요성도 얘기해요. 아, 평생 학습이요? 네. 새로운 기술을 배우거나 외국어 공부를 한다거나 이런 게 뇌 가소성을 자극해서 인지 예비 능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된다는 거죠. 머리를 계속 쓰라는 거네요. 그렇죠. 그리고 마음 챙김 명상 같은 거요.
이게 노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좀 불안감이 생길 수 있잖아요. 네, 아무래도 그렇죠. 그런 걸 관리하는 구체적인 도구가 될 수 있다고 제안하고요. 물론 금연절주는 뭐 기본 중에 기본이고요. 결국 이 모든 조언들이 가리키는 건 하나인 것 같아요. 건강하고 활기찬 노년이라는 게 뭐 어느 날 갑자기 선물처럼 오는 게 아니라 그렇죠. 오늘부터 내가 쌓아가는 작은 습관들이 모여서 만들어지는 결과다. 이런 거죠. 네, 핵심은 그거예요. 헬스 에이징은 그냥 가만히 기다리는 게 아니라 꾸준한 노력하고 지혜로운 선택을 통해서 삶의 마지막까지 만족스러운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내가 직접 설계해 나가는 거다. 이런 능동적인 과정이라는 거죠. 나이 듦을 현명하게 관리하는 태도가 중요합니다. 네. 오늘 이야기 나눈 이 안내서의 통찰들이 청취자 여러분의 빛나는 노년 설계에 좀 의미 있는 씨앗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중요한 건 뭐 완벽하게 하려고 하기보다는 바로 지금 작은 거 하나라도 시작해 보는 거겠죠. 맞습니다. 그래서 마지막으로 청취자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리고 싶어요. 오늘 나눈 이야기들 또 안내서의 조언들을 바탕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는 거예요. 당신의 건강 수명을 늘리기 위해서 바로 오늘부터 당장 실천해보고 싶은 단 한 가지 작은 변화는 무엇일까요? 잠시 한번 고민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.